当时您回到青瓦台的心情。 이건 외신뿐만이 아니라 국내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 중에서 가장 먼저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봉황기를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뭐 다만 약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또 국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중 간에 그동안에 약간의 오해 또는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한중 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장애 요인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또 서로의 경제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중 경제 협력은 이제 한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 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한 이런 약간의 수직적인 형태의 협력이었다면 최근에 중국이 우리 시진핑 주석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엄청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또 기술 측면 또는 자본 측면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또는 앞서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 간의 경제 협력도 수평적인 평등한 이 협업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기술 영역 예를 든다면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회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제일 실현 가능한 방안이 결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실제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 또 연구개발 분야 투자, 또는 기초과학자 양성 이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전략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서로 협업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분야를 찾아내고 또 협력을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더 키워내면 중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에도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전략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제가 간헐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요인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고가 영향을 집중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점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역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추세는 상당 정도 계속될 여지가 많은데 저는 그 점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게도 상당히 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주석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드는 느낌은 정말 든든한 이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도움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 주석께서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고 제가 전화기 가지고 반 장난을 했는데도 아주 호쾌하게 또 받아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진핑 주석의 인품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한중 관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또 어려움대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분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국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께서는 그런 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방중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확실하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우 뛰어난 그리고 시야가 넓은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한 대로 잘 이뤄냈고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국가들은 국익을 최대로 추구하되 다른 나라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해야 되죠.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침략한다든지 다른 인민들을 학살한다든지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침략에 대응해서 공동의 투쟁을 함께 했던 역사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관계는 당시에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또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상대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적정선에서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지 충돌하는 이해는 조정하고 또 서로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일부는 갈등 관계나 또는 대립적 측면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군사 동맹 관계이니까. 또 경제적 관계도 좀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바들을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정상 간 만남도 저는 좀 정확하게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뭐 제가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으로 와도 좋고 뭐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한중 관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죠. 아마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은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대결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는 극렬한 무력 충돌 상태까지 갈 수도 있죠. 국가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이런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치는 그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의 나라들이 겪는 것처럼 성장률은 떨어지고 또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정치가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격화시키는 측면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나 또 제가 속한 우리 민주당 또는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그런 갈등, 혐오, 증오를 최소화하고 서로를 조금 인정하고 조금은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될 저의 마음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总统先生，非常感谢您今天接受我们的专访，同时也非常感谢您与我们分享您的真知灼见，谢谢您。